안녕하세요. 긍정 은지씨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서술형 같이 공부하시면서요. 영작의 힘 길러보세요. 오늘은 관계부사 when 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술형 원리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동사를 먼저 챙겨주세요. 한글에서도 영어 선택지에서도 동사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제를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어 받침에 쌍시옷이 있으면은 영어로는 과거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사 짝꿍 주어를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동사 짝꿍 주어라는 거는요, 우리 동사가 하는 행위 주체를 찾아서 짝꿍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저 주어를 먼저 찾아버리면은 잘못될 확률이 좀 높으니까 반드시 동사를 확인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주어를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동사의 성격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이 동사의 성격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즉 문장의 형식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제가 오른쪽 위편에 서술형 기본 원리편을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 원리편에 올려놓은 걸 확인을 해주시면 동사의 성격을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부분이 목적어가 올지 보어가 올지는 사실 이 동사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장 성분을 찾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식어구,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부사구 같은 수식어구를 채워주시면 서술형 원리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관계 부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였어요. 오늘은 관계 부사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배웠을 때 관계라는 건 접속사의 뜻, 그리고 대명사의 역할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라는 뜻은요, 접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뒤에 부분에 부사의 역할까지 해주는 걸 우리는 관계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부사는요,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요, 관계부사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6일은 그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하면서 이제 선행사가 나오고요. when부터 이제 끝까지가 선행사인 the da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시간이면 관계부사 when을 써주고요. 만약에 선행사가 장소면은 where, 이유면 why, 방법 등이면 우리 how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문장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관계부사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이제 바꿔봤는데요. 우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꿨고요. 우리 어떤 특정한 날, 생일이라는 건 한 특정한 날이죠. 우리 특정한 날에는 전치사 o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when 대신에 on,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치사는 on 말고도 at, in, on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부터 찾는 게 항상 먼저였죠. 동사는 기억할 수 있어요인데 이렇게 우리가 수가 들어가면 can이나 could 이거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주어는 이것에 맞는 짝꿍 주어는 누가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억하니까 얘가 이제 짝꿍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다의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목적어는 을을 앞에 있는 게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난 날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날을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난 날 이렇게 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이 괄호 안에 보시면 주어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도 절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고 수식의 기능까지 갖는 관계부사 when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이니까요, I 쓸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할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지금 현재 형태로 이제 can이라는 조동사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일단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날이라는 the day를 써줄 거예요. 선행사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계부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when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when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신과 내가 라는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you and I
우리 I and you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I는 좀 뒤에 부분에 잡아요. You and I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이라는 부사 first 하고요.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동사는 met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어쩔 때는 when을 쓰고 어쩔 때는 which를 쓰고 둘 다 수식하는 건 비슷한데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관계 부사는요. 뒤에 부분이 완전합니다. 왜냐하면요. 관계라는 게 접속사의 의미를 있었고 뒤에 부분에 부사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우리 관계 부사였었는데요. 부사라는 거는 우리가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뒤에 부분에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빠진 부분이 없는 거죠. 자, 다음 문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뭐뭐이다. 이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짝꿍 주어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이다는 우리가 비동사고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니까요. 이 뭐뭐라는 부분에 우리가 보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보어는 날이에요. 그쵸? 근데 이 날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괄호를 묶고 얘를 수식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월요일이니까 우리가 Monday가 지금 주어가 될 거고요. 동사는 is고 동사에 맞는 보어는 the day가 되겠습니다. 이제 the day를 꾸며주는데 내가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쁘다라는 절을 끌고 올 거예요. 그러면 the day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 when으로 잡을 겁니다. 자, when으로 잡고 다시 주어 동사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내가 가장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주일 중에라는 표현을 이제 써보면은요. of 써주시고요. the week 써주면은 그 한 주 동안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린 해다. 이것도 우리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동사는요. 뭐뭐해다, 뭐뭐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짝꿍 주어는 2002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002년은 뭐 어떤 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보어는 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린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002년은 그냥 2002 이렇게 써줄 거고요. 이제 동사로 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뭐다 라는 표현 이제 과거였으니까 이제 was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어는 the year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열린 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계부사 when을 써주시고요. 이제 월드컵이라는 주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인 월드컵을 써주시고요. 자, 우리 열리다라고 할 때요. be held를 써주시는데 지금 과거니까 was hel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한국에서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국 앞에서는 in 써주시고요. Korea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장도 완성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아세요라는 지금 의문문이 되겠네요. 의문문은 지금 여기 한국어에 나와 있지 않아도 당연히 주어가 you가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자, 그러면 아십니까? 무엇을 아세요? 시간을 아세요? 라고 이제 목적어는 시간이라고 잡았고요. 시간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 내일 해가 뜨는 시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o you know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라는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되니까요. the type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데 뒤에 부분에 해가 뜨다라는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사 when으로 잡을 거고요. 관계부사 when 뒤에 부분에 다시 주어 동사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the sun 이제 써주시고 동사는 rises가 나올 거고요. 내일이라는 부사도 뒤에 부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너가 우리 수업에 처음 참여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해서 조금 미안해. 자,
이 문장은 조금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뭘 찾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동사입니다. 동사는 미안해. 자, 미안한 거는 너예요? 정확히 보면은요. 너가 미안해. 아니죠. 지금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내가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미안해 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런 대가로 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내가 미안해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없어도요, 미안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I'm sorry that 이렇게 블라블라로 시작을 하면 내가 뭐뭐해서 미안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가 우리 수업에 처음 참여한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 안에서 동사는 기억을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 안에서도 사실 주어는 너가 아니라 기억을 못했다라는 내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 표현에서는요, 이렇게 주어가 가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럴 때는 기억을 못했다라는 건 너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숨겨진 주어 I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는요, can not이 될 거고, 기억하다는 remember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지 못했냐면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the day를 써주시고요. 그러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괄호가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너가 우리 수업에 처음 참여한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when으로 잡고요. 다시 이 안에서의 주어는 누가 될 겁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you, 당신이 될 거고요. 이제 참여하다라는 이제 뜻으로 join, 과거니까 이렇게 써줬고요. 참여한 게 우리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the class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 for the first time 이라는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수식 어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국말로는 주어가 안 보이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동사를 하는 행위 주체자, 여기서는 너가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이 되니까 여기서 숨겨진 주어 I를 찾는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한국어만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냥 자꾸자꾸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한번 소리 내어서 혹은 써보시면서 이제 기억해 보시고요. 긍정은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올리고 있는 지금 해리포터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리포터 영상을 제가 이제 올리기 시작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많이 읽으시려고 하는데 사실 원서를 읽을 때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단어를 일일이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원서 안에 좀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문장들을 이제 선별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해리포터 영상에서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도 읽을 수 있게끔 첫 번째로 도와드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문장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시험에도 좀 자주 나오고 빈도수가 좀 높은 표현들을 선별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행복하세요. 빠이빠이.